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와 사망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국발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제위기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안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디까지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안전자산 중심으로 투자를 고려하고 증권과 부동산은 소극적으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서울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나치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폭의 50% 이상은 하락해야 집값의 정상화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설이 지난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대책이 없이 현 상황 유지에만 급급한다면 당장 총선부터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예상대로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중위권 가격인 9억의 반토막까지 집값이 안정화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중위가격 9억이 4억으로 폭락, 부동산 추가 대책 충격. 만약에 정부가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면 이렇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자, 이제 이 집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하늘 높이 치솟았죠? 쉿! 여러분들만 알고 있는 비밀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거품값이 높은 곳. 보험연구원 윤성원 선임연구위원. 자,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어디가 거품이 심하냐?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거품이 심한 곳은 지금 잡으면 안 돼요. 특히 이 진한 색깔. 물론 거품이 심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입지가 좋다는 거예요. 미래 전망도 밝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품이 심하다는 것은 입지도 좋고 미래 전망이 밝다는 뜻이니까 장기적으로 유망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지금 당장은 많이 뛰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곳들을 조심하되 한 10년 내다보고 또는 하락장에는 그런 곳들 중심으로 매수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곳들은 상대적으로 서울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입지가 좋은 곳들이 아니에요. 물론 서울은 25개 구를 다 제가 편성해놨습니다. 볼까요? 자, 1그룹이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입니다. 여기가 2000년 이후에 집값이 가장 많이 폭등했어요. 아주 시커먼 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성동, 양천구, 용산구 다음으로 심합니다. 세 번째 강서구, 광진구, 동작구, 마포구, 영등포구, 중구. 네 번째 노원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종로구. 마지막 다섯 번째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이렇게 해서 총 25개 구. 바로 색깔이 진한 곳들이 거품이 심합니다. 이 시점에서 잡는다면 무조건 밑에서부터 잡아야 돼요. 밑에서부터. 뭐 나중에 더 뛰든 어떻든 일단 안전지향적으로 가야 하니까. 사실상 이 진한 색깔일수록 거품이 심해서 추락하면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크게 폭락할 우려가 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여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안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도 요즘 많이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앞에 부분들보다는 층층이 거품이 낮기 때문에 그나마 색깔이 연한 곳부터 접근해라. 이번에는 경기도. 자, 이곳은 무조건 사지도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여기는 아예 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요. 자, 과천, 광교, 판교, 분당, 위례. 여기는 미래 전망도 별로인데다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특히 1기 신도시라면 그나마 좀 집값이 하락하면 잡아도 되는데 2기 신도시라면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것 같지도 않고 이미 끝장을 본 곳들이라서 새 아파트들이라서 별로 그렇게 많이 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좀 위험한 곳들은 성남, 평촌, 안양, 가밀, 미사. 자, 위성도시와 신도시가 섞여 있죠. 이곳이 지금 거품값이 두 번째로 심한 곳들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핫하게 한참 뜨고 있는 수원, 광명, 하남, 삼송, 향동. 자, 이곳들도 거품이 심합니다. 특히 이제 같은 도시라도요, 집값이 비싼 곳들이 위험합니다. 갈 때는 더 가요, 비싼 게. 그러니까 자꾸 비싼 것만 잡으려고 하는데 추락할 때는요, 무섭습니다. 정말 한없이 폭락을 해버리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들어와서 6년째 계속 뛰기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추락의 쓴맛을 몰라서 그래요. 한번 폭락하면 얼마나 무섭게 폭락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용인, 동탄 원투, 송도, 갈매, 다산도 상당히 위험한 편입니다. 특히
용인은 최근에 이제 많이 뛰고 있고, 동탄 원투, 송도 다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부천, 의왕, 김포, 지축, 검단. 자, 여기를 포함한 기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많이 뛰지는 않았는데, 자, 큰 틀에서 입지상으로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입지래도 특히 랜드마크들은 엄청 비싸요. 즉,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뭐 부천, 의왕, 김포, 지축, 검단 이 곳들 중에서도 집값이 비싼 곳들은 절대 접근하지를 말라고요. 그런 데는 나중에 추락하게 되면 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특히 여러분께 이제 굳이 권한다면 서울에서는 이쪽이고요. 오히려 서울보다 지금은 이쪽,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조금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35년간 서울 아파트 흐름과 서울 경기 전망을 볼까요? 1985년부터 2000 대략 20년까지 현재까지 흐름을 본다면 이제 35년이 되는 거고, 미래 예측까지 본다면 45년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2019라고 써진데 여기까지가 지금 팩트입니다. 보시면 1985, 1997, 2013, 2023 이게 바로 각각 바닥장이에요. 그리고 상투장은 1989, 2009, 2019 예측이긴 하지만 2029 어떻습니까? 999로 끝나죠. 상투장은. 자, 놀랍습니다. 현재는 여기인데, 자, 여러분들 앞으로 아마 더 20년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실질적으로 오름폭이 워낙 커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이 전고점 바로 여기에요. 전고점이란 말은 바로 앞에 고점. 대략 이 올라온 시대 중간 정도 시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 전고점을 돌파하고 또 신고가를 찍겠죠. 보시면 이 전고점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떨어졌고요. 떨어질 때 여기도 보세요. 여기까지 떨어질 것으로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오른쪽 보시면 이제 2005년에서 2009년에는 폭등을 했고, 2010년에서 2013년 폭락을 했고, 2015년에서 2019년 폭등을 했고, 2020년에서 2023년 폭락할 것으로. 그러니까 10년, 딱 10년 비슷하죠. 이쪽 왼쪽도 그렇고. 여기서 보시면 서울이 얼마나 폭등했는지 보여드릴게요. 2005년, 2009년 최고가 여기 이 빨간 게 서울입니다. 빨간 거 쭉.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었네요. 정말 가파르죠. 떨어졌다가 뛴 거죠. 이렇게 빨간 거 보면. 근데 바닥에서 본다면 더 많이 뛴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서울이 2배, 3배 뛴 곳들이 나오는 거예요. 떨어졌다 뛰어서. 물론 전고점 대비도 정말 많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보세요. 경기도는 이 까만색이에요. 까만색. 실질적으로 이 까만색 경기도 보니까 별로 올라간 게 없네요. 그래서 요즘 수용성 이런 것들이 뜬 곳이 그 전에 서울에 비해서 워낙 못 갔기 때문에 뜬 면도 있어요. 입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갔다 이 말이죠. 자, 10년 전 시세하고 비슷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바닥에서 따진다면 올라왔습니다. 경기도도. 자,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이제 비교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이냐, 뭐 볼 것도 없이 여기서 좀 하락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정부 집값 잡을 의지 있나? 자, 이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솔직히 걱정은 돼요. 제가 집값 전망하는데 가장 큰 리스크는 누구냐? 정부입니다. 못 믿겠어요. 왜? 18번이나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그 18번 대책, 정말로 집값 잡을 의지가 있었을까? 실효성 있는 대책은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제가 대책 다 제시했잖아요. 엉뚱한 대책, 일부러 했는지,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추가 대책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을 했고, 투기와의 전쟁도 천명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심하면 안 돼요. 그냥 누가 집값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떨어뜨려야 합니다. 정부가 집값을 못 잡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잡을 수 있어요. 자, 안 잡는다면 이전처럼 불로소득 성장, 소득 주도 성장, 불로소득 성장을 한 거겠죠. 자, 보세요. 임대주택 사업 지속, 주택 수별로 누진세가 없다. 만약에 임대주택 사업 지금 폐지해야 하는데 지속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도. 정신 못 차린 거죠. 자, 주택 수별 누진세 없고 공급 부족한데 신규 등록. 지금 계속 신규 등록 받고 있잖아요. 미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매물이 잠기고 있는데 매물 지금 털어내기 위해서 다주택자들 중과세 폐지시켜가면서 지금 매물 꺼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공급 임대주택 사업, 신규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시킨다? 이건
아수라백작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집값 잡을 의지가 정말 1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풍선효과 지속, 무대책. 지금 풍선효과 얼마나 심합니까? 서울 9억 이하 지금 계속 올라갔잖아요. 어찌됐거나.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았어요. 수용성과 광역시, 지방광역시도 지금 너무나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대책 늑장 대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추가대책이 나와야 할 또는 적어도 시그널이라도 줘야 할 때예요. 2017년 원상복귀 이게 의구심이 생겨요. 자꾸 거짓말하는 대통령, 거짓말하는 국토부 이게 뇌리에 남습니다. 폭등한 현재 시세 이게 유지 목적인 것 같아요. 집값을 여러분들 더블 뛰게 했으면 3분의 1이라도 떨어뜨려야 할 거 아니에요. 또 본인 입으로 했던 거 지금 아무 대책이 없네요. 투기적 요인 방치. 그렇다고 뭐 잘하는 게 있습니까? 잘 보세요. 갭 투자 아직도 그대로예요. 외국인, 외지인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막아야죠. 법인, 1주택 법인 사업자도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 투기 많이 합니다. 1주택 전세대출 증가. 투기하려고 전세대출 받는 거예요. 5번째, 시세 정확성 문제, 오판. 시세도요, 조작을 하거나 또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판하는 거예요. 감정원, 한국감정원, 이거 믿을만한 게 못 된다고 했잖아요. 한국 집값 통계 문제점 많습니다. 대통령, 국토부, 폭등마저도 부정하고 있어요. 마치 조금 올라간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요. 일부 지역. 자, 여러분들 서울 전체가 2배 뜨는데 일부 지역입니까? 그런 경우를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하죠. 총선 승리를 위한 쇼를 지금 진행 중이지 않나 좀 의심스러워요. 정부 청와대 여당 투기에 동참하고 있고요. 정말 쇼가 아니라면 본인들부터 집을 팔아야죠. 눈 하나 꼼짝 안 하고 있잖아요. 말로만 엄포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집값 잡는 신용만 합니다. 자, 정말 이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뭔가 내놔야죠. 그리고 총선을 승리해야 하니까 말로만 막 이렇게 떠벌리고 막 특사경 해가지고 부동산 중개소 막 뒤지기나 해야 되고 그런 거 도움 안 돼요. 그런 게 도움 되나요? 임대주택 한 방이면 끝나는 걸? 신규까지 받고 있는데. 자, 서울 공급 확대 방법은 많습니다. 제발 좀 이대로 하세요. 임사 비과세 누진세율. 자,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이걸로 한번 잡아왔어요. 서울 공급 확대. 자꾸 공급 부족 그러는데 새 아파트 서울은 그렇게 따지면 영원히 공급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급 부족했지만 아까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는데 어때요? 하락장에 폭락한 경우 많았죠. 공급이 부족한데도 폭락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폭등 장사잖아요. 그러면 꺼트려야죠. 자, 서울 공급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린벨트만 푸는 게 능사가 아니라 가장 먼저 임대사업, 주택임대사업자 비과세를 주고요. 누진세율 적용한 다음에 만약 2년 동안 안 판다 그러면 누진세율 적용한 다음에 매물을 유도하는 거.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매물만 유도해도 공급은 완전히 해결돼요. 그것도 몇 퍼센트? 10% 주택수가 많은 10% 임대주택 사업자들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임대주택 사업 이거 폐지시키세요. 왜 신규 임대주택을 아직도 허용하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다주택 세금 혜택 누진세율 매물 유도 즉 다주택 세금 혜택 좀 주세요. 그 전에 너무 지금 다주택은요 임대주택 사업에 비해서 아예 그냥 누가 팔 사람이 있어요. 세금을 그렇게 때려버리면 중과세 때리고. 비과세까지는 아니래도요 어떤 기간을 주고 매물을 토해내게 하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만 해서는 안 돼요. 임대주택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해야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토해낸다고요. 그렇게 해서 대신에 몇 년 동안 토해내지 않으면 누진세율 세게 때리세요. 한 10배로. 주택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게. 서울 그린벨트 확대하는 방안도 공급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지금 너무 많이 묶여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 부분도 풀어줄 건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조기 추진 좀 속도를 내가지고 지금 솔직히 공급이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속도를 내서 공급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갭투자 부담부 증여 금지. 왜? 지금 갭투자 부담부 증여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갭투자로 저석기구 투자해서 자기 돈도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그걸로 투기를 하는 거예요. 집값이 많이 떨어질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부동산 전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막아야죠.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가 뭡니까? 자기 돈으로 다 증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전세 끼고 갭 투자로 증여하거나 또는 대출 받아서 증여하거나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이것도 못하게 해야 돼요. 증여세도 올려야 하고요. 그냥 순수 자기 돈으로만 증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외지인, 외국 사람들 또는 지방 사람들 서울 뭐 투자 이렇게 무작정 투자하는 거 방지시켜야 돼요. 이것만 막아도 매물이 확보가 됩니다. 서울 공급 확대, 여러분들 공급 확대는 새로 집을 짓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지금 바로 이 8가지만 제대로 해도 매물을 유도할 수 있고 공급도 확대할 수 있고 매물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3개 도시 중에서 거품이 1위입니다. 잊지 마세요. 아파트 거품 기간 3, 4년, 강남 4구, 마용성, 양천 등 거품이 빠진다. 1억 낮춰서라도 팔아달라. 강남 재건축 매도 호가가 뚝 떨어졌다는 뉴스. 요즘은 이제 집값이 막 본격적으로 떨어졌다는 뉴스가 많습니다. 서울 강남 3구 포함 18개 구 아파트 값의 거품. 뭐 18개 뿐입니까? 서울은 다 거품이 심해요.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값 하락폭이 확대됐다. 12.16 거래 한파. 매수자가 완전히 사라졌다. 12.16 대책 약발. 매수세 급감. 1월달 서울 집값 상승폭 축소. 지금 하락 전환했단 말은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서울이. 자, 하락 전환된 게 아니라 상승폭이 축소된 거예요. 청약 포기자, 청포자, 30대의 눈물. 영끌했는데 집값 상투장 잡았나? 사실상 상투장 잡은 걸로 보여져요. 서울 인구 줄었는데 집값 안 잡히는 이유가 있다. 가구수가 늘어나니까 그렇겠죠. 홍콩 주택가격 지난해 12월에 또 하락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계속 위축세다. 글로벌도 그렇게 부동산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 부동산 114 한국감정원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추이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서울 아파트 가격 보세요. 보시면 0.24 거기서부터 0.05까지 쭉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이게 부동산 114 자료입니다. 그래서 0.05 전반적으로 지금 주마다 하락하고 있어요. 한국감정원 서울 빨간색 쭉 올라가다가 0.20부터 0.17 그래서 0.02까지 떨어졌고 물론 강남권은 마이너스입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이 약간의 차등은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자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아니면 이번 주 보합 또는 하락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죠. 서울 아파트 5분위 가격. 자, 정부는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자, 이거 KB 자료인데 12월달, 1월달 집값이 전반적으로 빠진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1분위부터 5분위 다 올랐어요. 자, 올해 1월달 집값이 떨어졌어야 하는데 보세요. 자, 계속 다 올라갔죠. 진한 색깔이 1월달입니다. 심지어는 5분위 비싼 아파트도 올랐잖아요. 지금 여기서 정체되고 이거 가지고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선도 50지수. 자, 이건 뭔 말이냐. 아파트에서 한 50개. 이거 보면은 전체 어떤 수도권의 부동산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계속 이렇게 좀 하락하는 듯 하다가 지금 2020년 1월 달까지도 오르고 있어요. 물론 소폭 올랐지만 이제 이것도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는데 아직 마이너스로 전환 안 됐습니다. 인구는 줄어도 가구 수가 증가해서 서울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가구 좀 줄다가 이제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지금 서울 인구는 이탈자가들이 많아서 1000만 이상 찍고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426만에서 2020년 현재 432만이나 돼요. 서울 1인 가구 30% 돌파. 계속 지금 보시면 2000년부터 2018년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즉 집값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구수가 아닙니다. 가구수예요. 서울은 계속 가구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요. 다만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고가 아파트를 얼마나 받쳐줄 것이냐 이런 문제점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오피스텔 원룸 이런 데 살 수도 있으니까. 집값 폭등하는 수원과 용인 서울 이동 지수 한번 볼까요? 실적으로 빨간색이 수원입니다. 먼저 영통구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팔달구도 지금 계속 올라죠. 그 다음에 권성구 이 빨간 거 그리고 파란 게 이제 용인 수지구 여기 기흥구 이렇게 서인구는 거의 뭐 움직임이 없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서울시에서
왜 서울을 빠져나가느냐? 여기 보시면 98포인트, 마이너스 68. 이게 다 주택 때문에 그래요. 집 문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서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못 버티고. 마찬가지로 서울로 들어오는 사람도 집값이 뛰니까 서울 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직업도 있고 교육도 있고 주거 환경도 있고 자연 환경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결국 주택 문제 때문에 집값 문제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고 또는 들어오는 겁니다. 자, 새 쌍둥이 2017년, 18년, 19년 거래량 한번 볼게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거 2017년에 802 대책, 2018년에 913 대책, 2019년에 1216 대책. 자, 1년 만에 한 번씩 대책이 나왔죠. 종합대책이. 자, 그림 보세요. 대충 봐도 새 쌍둥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802 대책 직후에 1만 4천 건 거래됐다가 한 두 달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1591로 확 줄어들었어요. 913 대책 1만 2천 했다가 이 3,500 써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하고 이어졌습니다. 1,400까지 확 줄어들었어요. 자, 11.6 대책 직전에 1만 1,500까지 찍었다가 1,263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여기서 1만 4천에서 1,500, 1만 2천에서 1,400, 1만 5천에서 1,200. 어떻습니까? 세 개가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렇게 하락을 할 거예요. 하락을. 집값도 하락합니다. 이건 거래량인데. 그런데 이번에 잡으시라고 추가 대책을 해서 괜히 또 저번처럼 이건 둘 다 올라갔잖아. 이렇게 올라가게끔 방치하지 마시고. 서울 치솟는 중위가격 지금 2017년 1월 달에 5억대밖에 안 했던 게 지금 9억대로 9억 1천만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2014년 바닥으로 따지면 4억대가 9억 1천만 2배 이상 뛰었다는 거예요. 서울 아파트 그런데 월별 실매매 가격 뭔 말이냐? 자, 지금 갑자기 15억 이상의 대출도 금지하는 바람에 지금 8억, 9억 이렇게 계속 거래됐던 것들 평균 가격이 6억대로 확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투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출 묶어버리니까 대번에 집 안 사잖아요. 비싼 아파트. 자, 그래서 9억대에 이렇게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제는 6억밖에 안 돼요. 이 말은 바꿔 말해서 뭐냐? 2주택 이상 또는 1주택 이상 뭐 9억 이하도 아예 대출을 확 줄여버리면 투기 목적으로 집을 매수 안 한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은행 금리 인하하면 집값 무조건 오른다. 실질적으로 0.25, 0.25, 0.25 이렇게 했다가 이제 여기 보시면 1.75, 1.5, 1.25 이렇게 줄어들었잖아요. 계속 동결하니까 이때 집값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로 됐는데 여기 오른쪽 보시니까 자, 이 동결할 때 지금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3.9. 물론 정책 영향도 있지만 근데 금리를 인하시키니까 확 올라갔잖아요. 22.7. 2019년 7월 달에 금리를 인하시키면요. 집값은 뛰고 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좀 잘 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한국 가계부채 증가율 세계 1위입니다. 여기 보시면 코리아, 칠레, 싱가포르, 차이나 실질적으로 도시국가라든가 이런 데만 뛰는데 우리나라가 1위라는 것은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정부가 그렇게 가계부채 잡는 척 쇼만 하더니 결국 가계부채 안 잡는 거예요. 이건 못 잡는 게 아닙니다. 안 잡으니까 이렇게 나간 거죠. 왜? 집값 불로소득을 해야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최근 5년간 신규 임대 등록 실적 현황. 자, 임대사업자 15년, 16, 17, 18, 19년까지 보겠습니다. 계속 늘어나다가 19년만 좀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줄어든 게 거래량이 19년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어든 거예요. 그렇지만 158만이나 지금 찍었잖아요. 넘겼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요. 매물 잠김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릅니다. 이거 폐지시키지 않고서는 절대 집값 못 잡아요. 자, 건드리기만 해도 터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집값이에요. 근데 오히려 여기다 공고리를 치고 있어요. 누가? 정부가. 정부는 이전에 18차례나 부동산을 잡는 척 쇼쇼쇼를 펼치면서 부동산 불로소득 성장으로 집값을 폭등시켰듯이 이번에는 쇼로 일관한다면 총선 대패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말했던 쇼쇼쇼가 아니라고 저를 구박한다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맞죠? 10년 전 시세보다 낮은 경기도 아파트는 당장 급할 것이 없지만 좀 올라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경기도는 2배 이상 오른 서울 아파트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